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매주 수요일 탐방이나 IR 갔다 온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회사 이름은 알할라 IMS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조선기자재 쪽 만드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계측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5월 22일에 상장이 됐고요. 자본금 88억이고 유통주식수는 약 한 58.7%가 우호적인 주식이고 나머지 자사주가 4.4%, 유통주식수 한 3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식수, 유통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분기 매출의 제품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제 밸브 원격 자동 개폐 시스템, 밸브 자동 개폐용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제 수위 경보 장치, 선박용 수위 측정용 자동 측정 시스템, 그리고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그리고 선박용 수위 경보용 이런 쪽으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밀폐된 공간에 저장된 액상 제품의 상태를 원격 측정해서 자동으로 제어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을 이제 계측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 기자재 쪽 계측이라고 하고요. 선박의 안전 운항 확보하고 공장 자동화는 좀 필수적인 부분이다. 근데 이제 조선 선박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수주가 1년 잘해가지고 매출로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매출이 24년 매출이 거의 이제 22년, 21년도부터 수주를 쌓아놓고 이게 이제 계속 쌓이면서 원체 이제 수주에 대한 산업이죠. 이제 조선 쪽이. 그래서 수주를 받고 한 1, 2년 동안에 계속 이게 쌓아져서 이제 24년에 매출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은 몇 년간의 수주를 좀 쌓아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좀 좋아지고 있는 건 미리 작년, 재작년에 좋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90명이고 매출 한 773억 정도고, 근데 올해는 이제 4자릿수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사는 이제 부산에 있고요. 2공장, 3공장은 부산과 범방 연구개발 특구에 있고요. 광양 사업장이 있는데, 광양 사업장은 올해 원래는 15만 평, 18만 평인가 있었다고 했어요. 20만 평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15만 평을 매도하고 이제 4만 8천 평 남은 걸로 선박 수리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도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000도급 도크를 만들어 놓고 선박 수리를 7월부터 가동을 해서 이제 선박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작년에 선박 수리만 5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3-4배 정도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측에서는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선업종 회복에 대한 수주 호조, 이 조선 3사 HD 한국 조선해양과 더불어서 이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바뀌었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3군데를 보면 상반기 수주 목표치가 절반 이상 이미 다 찼다. 그래서 몇 년간의 힘든 공백을 몇 년간의 수주로 이제 쌓아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도 수주가 엄청나게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올해 수주는 또 내후년에 또 매출로 인식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선박 수주가 괜찮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제 해사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해사기구에서 이제 배를 관리하는 기구겠죠. 거기에서 이제 2050년까지, 원래 2025년까지 50% 절감된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서 배를 좀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부터 2050년까지 해서 0%로 저탄소를 이제 0에 육박하는 선박을 제조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슬슬 시작을 해서 이 오래된 선박들은 바꾸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박들도 어느 정도 기준은 좀 맞춰야 되는 수준까지 온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동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분기에 발주된 신조선 가운데서 이제 57%가 대체연료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암모니아선, LNG선 뭐 이런 쪽으로 대체연료 선박이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사업과 더불어서 선박 수리에 투자에 집중한다. 7000톤급 관련된 부분.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업력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내재화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밸브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밸브 제어 시스템. 이제 계측 시스템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물에 대한 이제 선박용 물에 대한 수위를 압력, 온도, 가스 등을 자동 측정하는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어느 정도 중심을 잡기 위해서 물을 좀 이렇게 둘레는 좀 쌓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쌓아 놓는 거를 이제 계측을 하고 있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쌓여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측하라는 용도를 동사가 좀 진행을 한다. 이게 계측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자동 경보 장치, 그러니까 수위, 압력, 온도, 가스가 혹시라도 이상이 있거나 하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거나 하면 이제 경보 장치가 울린다고 합니다. 이런 걸 좀 만드는 업체다. 그리고 계측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밸브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밸브 제어 시스템. 이게 이제 원격 밸브 제어 장치 관련돼서 사용이 되고요. 이제 가스선, LNG선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선박용 밸브를 원격 제어하는 장치, 이게 이제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선박 내 탱크의 밸브를 원격으로 개폐, 뭐 여닫는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제어된 탱크 유수위를 계산해서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이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올해부터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필터 없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뭐를 필터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선박 평형수라고 하는 게,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선박에 실려 있는 물을 이제 수중 생물체 병원균 포함해서 이 생물학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원래는 필터가 있는데 필터 없이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또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또 좀 매출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육상 전원 공급 장치, 이건 이제 선박의 부두 접안 후에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억제하기 위해서 육상의 전원을 선내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이것도 이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유럽, 미국, 중국이 의무화가 된 상황이라 이제 반드시 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박 설치형이 있고 육상 설치형이 있다. 그래서 대기 오염물질 제거하기 위한 장치다. 뭐 이런 장치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측 관련된 수주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측에서는 한 2-3년간의 그 우호적인 시장을 조선업종에서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다. 그래서 22년도에 915억으로 수주액이 많아서 23년에 실적이 좋았고 23년에 1224억 역대급 수주액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적은 수주 모멘텀 계속되고요. 선박 수리가 본격화되면 올해 이제 하반기 때부터 매출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뭐 이익도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이 계속 확대가 되고 경기 회복의 선박 수주 확대가 되면 조선 기자재 신규로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기존의 오래된 선박들에 있어서는 또 필요한 시스템 등을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좀 필요하다.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가 소량적으로 증가가 된 부분들이 특징적이고 중장기 거래량이 좀 계속 늘어나면서 상승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박스권은 이제 7,500원 선이 중요했었던 구간이었는데 7,500원을 양호하게 좀 돌파를 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들을 좀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 카페는 7월 25일 날 이때 올려가지고 자료를 이때 올렸어요. 그래서 7월 달에 갔다 와서 좀 업데이트가 늦어서 한데 카페를 좀 보신 분들은 잘 먼저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산에 대한 추이를 보시면 이제 오늘 7,900원으로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올해 이제 EP의 순이익이 80억 정도라고 하는데 뭐 사측에서는 영업이익을 한 100억 정도 좀 두고 있어서 한 순이익이 한 90억에서 80억 정도는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증권사 쪽에서. 그래서 467원 EPS 나오고 7,900원 나누면 16.9배고요. PBR은 뭐 1,050억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누면 한 1.28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도 좀 저렴하고 실적 대비해 봤을 때도 나름 괜찮은 그런 위치에 존재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박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조선 업종들이 많이 올라서 조선주들이 기본적으로 PER이 많이 높아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종목들은 한 20-30배까지도 간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늘어날 거고 내년이 더 늘어나면 PER 자체도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순이익 자체가 계속 늘어날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뭐 동사에 대한 PER도 현재까지는 16.9배 정도 수준이지만 뭐 이 올해 조선 쪽에 대한 종목 업종이 상승을 했다는 점 그걸 감안해 보면 한 19에서 20배 정도 수준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한 8,800원에서 9,3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근데 이제 7,500원이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 여기를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추가적인 추세가 좀 양호하게 좀 상승이 이어지면 뭐 만원 선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내후년에 대한 주가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